50층에서 기다려. 엘리베이터는 50층에 도착할 때까지 도중에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1에서 시작한 숫자가 50으로 바뀔 때까지 나는 계속 문 위의 표시판을 노려보았다. 50층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가다니 이건 정말이지 기적 같은 일이다. 틀림없다. 지금 나에게는 어떤 흐름이 왔다. 나는 확신했다. 언젠가 온다고, 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솔직히 지난 몇 년간 서서히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젯밤에 휴대전화가 울렸고 신주쿠 타워호텔 50층으로 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느꼈다. 내 운명의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다. 내 인생은 오늘부터 바뀔 것이다. 엘리베이터의 문 앞으로 푹신한 카펫이 깔린 긴 복도가 이어졌다. 또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굉장히 고요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나는 외투자락을 정돈하고 넥타이의 매듭이 느슨하지는 않은지 손가락 끝으로 확인했다. 나는 막다른 방에 가야 한다. 어제 전화를 건 남자가 이렇게 말했었다. 50층에서 내려. 그리고 나서 복도를 똑바로 쭉 걸어서 막다른 방까지 와라. 거기에 뭐가 있는데요? 내가 물었다. 자네를 기다린다. 누가요? 물을 필요도 없을 텐데.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하지만 그는 나를 기다리는 당사자가 아니었다. 드래곤이 직접 전화할 리가 없다. 그는 전설의 남자다. 틀림없이 비서와 경호원 몇 명을 두었을 터였다. 전화를 건 사람은 그런 비서 중에 한 명이겠지.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지 않나. 경호원들은 울퉁불퉁한 가슴 근육을 지녔고 선글라스에 검은 양복 차림이다. 새하얀 셔츠에 넥타이를 맸고 체격은 건장하다. 귀에는 무선 이어폰을 끼고 절대 큰 소리로 말하는 법이 없다. 물론 그런 역할도 썩 나쁘진 않지만 내가 되고 싶은 것은 그들의 정점에 선 남자다. 선글라스에 양복을 빼입은 군단을 거느린 거물급 인사 말이다. 그는 어둠에서 이 거리를 지배하는 자다. 그의 본명과 얼굴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들은 그를 그냥 드래곤이라고 부른다. 그 어떤 야쿠자나 중국 마피아도 드래곤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화들짝 놀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주의를 경계하거나 목을 움츠리기까지 한다. 만화나 삼류 영화 같다고 비우고 싶다면 마음껏 비웃어라. 세상에는 거짓말 같은 실화도 존재하는 것이다. 나는 중학생 때 처음으로 드래곤에 대해서 들었다. 학교를 땡땡이 치고 신주쿠의 가부키초에서 놀다가 고등학생에게 코 묻은 돈을 뜯겼다. 그때 내 돈을 뺏어갔던 시마 씨가 처음으로 드래곤의 존재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시마 씨는 신주쿠에서 유명한 악당이었다. 무리지어 다니지 않았고 야쿠자에게조차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 언제나 혼자인 그는 마치 한 마리의 늑대 같았다. 또 상대가 몇 명이든 절대 도망가는 법이 없었다. 무리에게 호되게 얻어맞을 때도 있지만 다음에 상대가 혼자 있을 때 마주치면 반드시 복수를 했다. 그래서 마지막 양키라는 별명이 붙었다. 돈을 빼앗긴 다음 나중에 길거리에서 그와 우연히 마주쳤을 때였다. 시마 씨가 어이! 하고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그와는 금세 친해졌다. 나랑 둘이서 촌놈들의 돈을 빼앗기도 하고 공원에서 패거리들에게 쫓겨보기도 했다. 어느 날 시마 씨가 말했다. 넌 잘 모르겠지만 이 거리에는 야쿠자 두목도 거역 못하는 거물급 우두머리가 있어. 시마 씨는 신주쿠의 야쿠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다.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모모회의 회장이다. 또는 모모조의 와카가시라인데
차기 조장이다 하면서 나에게 새로운 사실들을 가르쳐 주었다. 물론 시마 씨는 그들과 인사하지 않았다. 야쿠자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않는 것이 시마 씨의 원칙이었다. 그 거물급 우두머리가 중국인인가요? 그의 정체는 아무도 몰라. 그저 모두들 그를 드래곤이라고 불러. 용 말이야, 용. 드래곤. 왠지 중국인 같은데요? 중국인이었다면 야쿠자가 무서워하지는 않을 거야. 드래곤은 모두의 우두머리랄까? 그가 한마디 하면 조장의 목도 바로 날아가지. 일단 저지에 라는 말로 유명했던 모 회의의 전 회의장도 드래곤에게 시달려서 은퇴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야. 대단하군요. 어떻게 그런 힘을 가진 거죠? 그건 몰라. 근데 엄청난 부자라서 살인 청부업자 같은 부하를 많이 둔 게 아닐까? 그의 말을 거스르는 녀석은 곧바로 사라진대. 오, 무서운데요? 근데 드래곤은 평범한 야쿠자와는 다른 점이 있어. 거리에서 후계자를 발견해서 지명한다 하더라고. 어제까지 드래곤과 아무런 인연이 없었는데 어느 날 내일부터 네가 새로운 드래곤이다 라고 한다는 거야. 네? 어떻게 거리에서 그렇게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드래곤이지. 거리를 항상 주시하면서 솜씨 좋고 배짱 두둑한 드래곤의 이름을 이어갈 만한 인물을 찾는 거야. 후보를 몇 명 발견하면 계속 관찰한대. 그 관찰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 녀석이야말로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사자가 찾아오지. 네? 사자가 온다고요? 그래, 드래곤의 비서 말이야. 비서는 마지막 테스트를 해서 그 후보가 새 드래곤에 적합한지 확인한대. 테스트를 한다고요? 학교의 테스트와는 달라. 목숨을 건 테스트지. 그 테스트에 합격하면 드래곤 자리를 물려받는 거야. 그럼 지금 드래곤은 나이가 많은가요? 그건 몰라. 하지만 드래곤에 뽑힌 사람은 다음 드래곤을 찾을 때까지 그만둘 수 없어. 테스트에 합격한 녀석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드래곤의 지위를 갖는 거야. 내가 이 이야기를 들은 지 10년이 흘렀다. 그 후로 시마 씨와는 차츰 만남이 뜸해졌고 언젠가부터는 더 이상 신주쿠에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어쩌면 시마 씨가 새로운 드래곤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확인 불가능한 이야기다. 내가 또다시 드래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가부키초의 불법 DVD 가게에서 점장으로 일하던 시기였다. 점원 중에 인터넷이나 컴퓨터 관련 분야를 잘 아는 녀석이 있었다. 한마디로 오타쿠였는데 거리에 떠도는 정보나 불법 사이트를 검색하는데 귀신 같았다. 그가 어느 날 나에게 물었다. 점장님, 신주쿠에 드래곤이라고 아세요? 뭐? 쉬! 이 멍청아, 큰 소리 내지 마. 마침 그때는 가게에 손님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를 꾸짖었다. 드래곤의 관계자가 불법 DVD를 사러 오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위험하기 때문이다. 점장님, 알고 계세요? 소문만 들었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둠의 정점이라고 하던데요. 경찰도 전혀 손을 못 댄다고 하더라고요. 전문 살인 청부업자를 100명이나 거느리고 있다던데요. 그건 과장이야. 인터넷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에요. 어제 찾은 사이트에서 드래곤이 없앤 사람들 목록을 봤어요. 정치가나 야쿠자 같은 거물들 뿐이었어요. 정말 사실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목록 나 좀 보여줘. 네, 내일 가져올게요. 하지만 다음 날 가게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나는 점장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체포되었다. 이틀 밤을 잡혀 있다가 풀려 나왔을 때 그 오타쿠는 이미 도망가고 없었다. DVD 가게 점장이라는 자리는 위험 수당이 붙어서 급료는 넉넉했지만
한번 잡혀 들어가면 다시는 고용을 해주지 않았다. 소위 말하는 빨간 줄이 그어진 사람을 받아줄 필요가 없었다. 그 즈음 불법 DVD는 조직들 간의 원활한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좋은 수단으로 인식되어서 장사가 꽤 잘 됐다. 나를 대신할 사람은 얼마든지 많았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드래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은 1년 전에 술집에서 일할 때였다. 내가 일하는 술집은 싸구려 호스트 클럽이었다. 여성 손님을 남성들이 접대하는 유흥업소다. 손님들은 주로 유흥가 아가씨들이었다. 나름대로 즐겁게 일을 했었지만 나는 영 술이 약해서 반년 만에 그만두었다. 그때 손님 중에 본인이 드래곤의 여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 몸에 문신을 한 조금 위험해 보이는 아가씨였는데 가게에 올 때도 늘 약에 취한 상태였다. 선배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녀는 퇴폐업소에서 일한다고 했다. 그녀는 항상 우리가 잘 모르는 우주의 기원이나 인류의 진화에 관한 이야기를 지루하게 늘어놓았었다. 다들 진료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우연히 문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 어깨에 있는 문신이 드래곤이군요. 응, 맞아. 나는 그의 여자였으니까. 네? 드래곤의 여자였다고요? 그녀의 대답에 나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그러자 여자는 더 경악했다. 당신 드래곤을 알아? 여자의 얼굴은 진지했다. 아니요. 그냥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암흑세계의 우두머리시라고. 맞아. 여자는 가게 안을 살피더니 말을 이었다. 드래곤이 직접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마 나뿐일걸? 그때 위험하지 않았나요? 위험했지. 그래서 도망친 건데 마음에 걸려. 지금도 돌아오라고 사람을 보내거든. 근데 드래곤의 여자라면 돈도 펑펑 쓰고 제멋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난 감시당하는 게 싫었어. 경호원이나 운전기사가 항상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았거든. 나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나도 모르게 몸을 내밀었다. 근데 드래곤은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돼. 당신한테 이야기를 했다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게 돌고 돌아서 드래곤의 귀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여자는 말을 끊고 조용히 나를 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아느냐고. 나는 초조했다.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알려주세요. 여자는 웃었다. 좋아. 흥. 당신은 귀여우니까 가르쳐 줄게. 그 사람은 이미 50살을 넘었어. 슬슬 다음 후계자를 찾아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 아, 그렇군요. 심아 씨가 아니어서 나는 조금 실망했다. 심아 씨라면 지금 30대일 것이다. 그녀는 이후에도 가게 와서 두세 번 정도 나를 개인적으로 불렀는데 그것 때문에 그녀를 담당하는 녀석이 나를 시기했다. 나는 부하가 치밀어 그놈에게 주먹을 한 방 날리고 말았다. 사내 자식이 질투 따위를 하다니 정말 최악이지 않은가? 진심으로 푹 빠진 거라면 몰라도 뒤에서는 그 여자를 매춘부라고 부르는 주제의 말이다. 어쨌든 그 일 때문에 술집 일도 그만두었다. DVD 가게에서 근무할 때 얼굴을 익혀두었던 조직폭력배가 자기네 조직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이제 와서 밑에서부터 배우자니 끔찍했다. 보나마나 클럽을 방범한답시고 그 주변을 맴도는 불량스러운 놈들과 맨날 싸움만 할 게 뻔했다. 그런데 어젯밤에 전화가 온 것이다. 나는 복도를 똑바로 걸어갔다. 좌우에는 방들이 다닥다닥 늘어섰는데 그 안쪽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아마도 이 50층에 나 외에는
다른 손님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왜냐고? 50층에 있는 방 전부를 드래곤이 빌렸을 테니까 말이다. 아니, 어쩌면 이 호텔 전체를 빌렸는지도 모른다. 그쯤이야 드래곤에게는 간단한 일이었다. 드래곤은 나와 만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준비했다. 이 정도면 나도 꽤 괜찮은 녀석 아닌가? 복도 막다른 곳에 다다르자 커다란 문이 보였다. 양쪽으로 열리는 두 개의 문이었다. 문을 열자 이번에는 평범한 문이 안에 있었다.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스위트룸인가? 문 옆에 초인종을 누르자 안쪽에서 문이 열렸다. 문을 연 사람은 별다른 특징이 없는 평범한 아저씨였다. 양복을 입었는데 선글라스도 끼지 않았고 키도 나보다 작았다. 어디 그뿐인가? 심지어 머리숱도 적었다. 이 아저씨가 드래곤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도 모르게 기운이 조금 빠졌다. 잘 왔어. 아저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나를 훑어보았다. 근데 드래곤은... 나는 최대한 목에 힘을 주고 강한 말투로 물었다. 안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어. 다만... 갑자기 아저씨가 말투를 바꾸었다. 단호한 목소리였다. 저 방에서 드래곤과 이야기를 하면 자네 인생은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각오는 했나? 나는 주눅이 들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 어쩌면 나는 여기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돌아가게. 다시 아저씨의 말투가 부드러워졌다. 나는 배꼽 아래 단전에 힘을 넣었다. 잘은 모르지만 그곳에 힘을 넣으면 배짱이 생기는 느낌이다. 문제 없습니다. 그 정도 각오가 없었다면 여기 오지도 않지요. 오지도 않소 하고 말하는 게 나을 뻔했나? 뒤늦게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다. 어쩌면 내가 반말을 하면 화를 낼지도 모른다.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 하더니 방 안쪽을 가리켰다. 그러면 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를 만나게. 네.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조금 들떴다. 모양이 빠진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응접실을 지나 방문 앞에 섰다. 노크를 해야 하는 건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다. 누가 뭐래도 상대는 드래곤이다. 배짱이 두둑한 것과 예의를 모르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들어와. 방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문을 열었다. 그곳은 굉장히 큰 침대가 있는 방이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창가의 테이블과 의자에 남자가 혼자 앉아 있었다. 방 안이 어두워서 남자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남자는 창밖을 응시한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남자가 어둠에서 지배하는 거리, 신주쿠의 경치가 보인다. 오늘은 하늘이 유난히 흐리다. 닫아. 그 말을 듣고서야 나는 문을 열어두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얼른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솔직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었다. 자네, 나를 아나? 이윽고 남자가 물었다. 네. 나처럼 되고 싶은가? 나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철없을 때부터 동경을 해왔지만 나 같은 건 감히 넘보지도 못하는 머나먼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손에 닿으려고 한다. 네, 아니요, 네. 나의 대답은 엉망이었다. 하지만 드래곤은 화를 내지도 웃지도 않았다. 여기 경치는 어때 보여? 신주쿠입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질문에 멍청한 대답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그것 이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다. 자네에게 이 도시가 어떻게 보이냐 말이야.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나? 나는 방 입구에서 창문 가까이로 다가갔다. 고층 빌딩 위에서 신주쿠 거리를 내려다본 적은 처음이 아니었다. 야경이 보이는 식당과 바에 몇 번이나 갔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내가 높은 장소에 있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 지상 몇백 미터 위라는 단순한 수치로 높이 있다는 뜻이 아니었다. 뭐라고 해야 할까? 신 옆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기분이었다. 네, 엄청 두근거립니다. 그래? 드래곤은 담배를 깊게 빨아들인 뒤 짙은 연기를 창에 뱉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고층 빌딩에서 이 거리를 보면 세계의 정점에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지. 거리의 네온 사인과 불빛, 그리고 그곳에 사는 인간의 삶이 느껴졌어. 그 콩알 같은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사랑스러웠지.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과 비밀에 내가 닿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힘일까? 진정한 지배자인 셈이었지.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렇습니다 하고 말하기에도 바보 같았다. 드래곤도 그런 대답을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근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리에서는 그런 인간의 삶이 느껴지지를 않아. 몸이 건조하고 시시하단 말이야. 보이는 건 시멘트와 플라스틱 덩어리뿐이야. 겉만 번쩍거리는 소품들 같아. 게다가 인간들은 모두 기계처럼 무표정하잖아. 기뻐하는 건지 슬퍼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잘 모르겠다. 드래곤은 나에게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하지만 자네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군. 그렇지? 저 말인가요? 무심코 대답하고는 저라고 나 자신을 낮춰 말한 것이 이내 후회스러웠다. 어때? 네, 나는 이 경치를 보면 가슴이 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이리저리 다니는 모습이 어쩐지 굉장해 보여요. 드래곤은 미소 지었다. 그제야 가까이에서 드래곤의 얼굴을 보았다. 50대 중반쯤 되었을까? 머리는 짧게 깎았고 회색 수염을 길렀다. 여유가 넘치는 잘생긴 중년의 모습이었다. 과연? 드래곤은 그 후 말이 없었다. 나도 할 수 없이 침묵을 지켰다. 드래곤이 되고 싶은가? 갑자기 드래곤이 물었다. 네, 되고 싶습니다. 왜? 난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도 좋지 않고 연줄도 없어요. 배짱은 조금 있지만 이 정도 배짱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많지요.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드래곤에 뽑혀야 됩니다. 드래곤은 담배를 잿더리에 놓았다. 본인에게 자신이 없나? 네, 하지만 오늘은 조금 있습니다. 왜? 내가 드래곤의 후보니까요. 드래곤은 내 말을 듣고 크게 숨을 내쉬었다. 자신감은 지나친 것보다 부족한 편이 나을 때도 있지. 그렇다고 자신을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 나는 가만히 있었지만 사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내 스스로가 대단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네에게 드래곤을 양보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직 난 모르겠네. 적당한 인물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마 씨가 말했던 테스트다. 드래곤은 잿더리에서 담배를 들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연락이 갈 거야. 자네에게 어떤 일을 지시할 거야. 못하겠으면 거절하면 돼. 거절해도 대가는 없다. 2번 다시 연락하지 않아. 다만 나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한 일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돼. 만약 말했다가는 그때 자네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야. 네, 저 지시사항을 해내면 어떻게 되나요? 드래곤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가 담배를 물고 내 눈을 응시했다. 나는 약간 오싹했다. 지금도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연락할 거야. 그 지시에 따르면 돼.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로부터 이틀 뒤 아침에 드래곤 쪽에서 연락이 왔다. 그 내용은 이랬다. 아파트 우편함을 보아라. 신주쿠역 동쪽 출구에 있는 보관함 열쇠가 들어있다. 보관함에서 꺼낸 물건을 JR 다치카와역 남쪽 출구로 가져와라. 시간은 오후 3시 정각이다. 정각에 남쪽 출구로 나와서 서 있어라. 짐을 가지러 오는 사람 있으면 건네줘라. 단 내용물은 절대 보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다. 전화한 사람은 아마 그 양복을 입은 아저씨였을 거라고 짐작되는데 확실하지는 않았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아파트의 우편함을 보러 갔다. 정말로 보관함에 열쇠가 하나 들어있었다. 신주쿠역으로 가서 열쇠 번호와 일치하는 보관함을 찾았다. 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테이프로 칭칭 감은 봉투가 들어있었다. 나는 따로 숄더백을 챙겨왔었다. 이것이 테스트라면 분명히 그는 내 행동을 감시하고 있을 것이다. 보관함에서 꺼낸 짐을 그대로 들고 나가는 바보 같은 짓을 하면 테스트에서 떨어질 게 틀림없었다. 짐을 준비한 숄더백에 넣었다. 나는 일단 아파트로 돌아왔다. 신주쿠역에서 바로 다치가와역으로 가면 시간이 너무 일렀던 것이다. 짐은 큰 책 정도의 크기다. 평평한 걸 보니 상자 같았는데 그리 무겁지는 않았다. 아파트 문을 잠그고 나는 짐을 꺼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갈색 종이봉투를 평범한 포장용 테이프로 둘러 감았다. 흔들어 보았지만 내용물을 짐작할 만한 소리는 나지 않았다. 열면 테이프의 접착력 때문에 봉투는 틀림없이 찢어진다. 물론 열어볼 생각은 없다. 이 안의 물건이 무엇든 나는 지시받은 일을 할 뿐이다. 그것이 바로 드래곤이 되는 길이다. 그러고 보니 언젠가 드래곤이 되는 길 같은 비슷한 제목의 영화를 비디오로 본 것 같기도 하다. 나는 다치카와역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서 아파트에서 나왔다. 신주쿠역에 갈 때는 청바지를 입었지만 지금은 양복 차림이다. 변장하라는 지시는 없었지만 그 정도 머리는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다치카와역에 도착한 시각은 2시 50분이었다. 나는 역 구내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3시 정각에 남쪽 출구 앞에 섰다. 그리고 기다렸다. 5분은 금방 지나갔고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다. 하지만 접근해 오는 사람은 없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잘못 온 건가? 다치카와역이 아니었나? 하지만 확실히 다치카와역이라고 말했다. 3시 정각이라고도 했다. 무언가 잘못됐다면 휴대전화로 연락이 왔을 터였다. 그렇다면 이것도 테스트인가? 나는 참고 기다리기로 했다. 도중에 한 번은 참지 못해서 화장실에 갔다. 그 이외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채 밤 11시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11시가 되었을 때 나는 뭔가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8시간이나 연락이 없을 리가 없다. 휴대전화에 상대방의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내가 연락할 방법은 없었다. 결국 나는 아파트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가 문을 잠갔을 때는 이미 12시가 지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전화로 나를 깨운 남자가 타워호텔 50층으로 어제 물건을 가지고 오라고 전화를 했다.
그쪽에선 뭐라 불평할 틈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나는 일어나서 채비를 했다. 짐은 테이블 위에 있었고 테이프로 붙인 모양새도 그대로였다. 뜯어보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하루 종일 기다린 게 억울해서 어젯밤에 내용물을 뜯어볼까도 했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도 테스트였는지도 모른다. 인내심을 시험해 보려고 말이다. 이번에는 엘리베이터가 도중에 몇 번이나 멈추었다. 물론 50층에서 내린 사람은 나 혼자였다. 복도를 걸어 막다른 방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다. 그날 만났던 양복을 입은 아저씨가 문을 열고 말했다. 짐 이리 줘. 내가 가방에서 짐을 꺼내 건네자 남자는 수고했어 하고 말한 뒤 문을 닫으려 했다. 저 드래곤은 내가 물었다. 아저씨는 나를 향해 오늘은 없어 하는 대답만 남긴 채 문을 닫았다. 그것뿐이었다. 테스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심부름꾼 같은 일은 어린아이도 한다. 지금부터 더 큰 테스트가 기다릴 게 분명했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몸을 돌렸다. 복도를 걸어서 엘리베이터로 갔다. 엘리베이터 홀에 남자가 한 명 서 있다. 50층 홀에서 사람을 보기는 처음이다. 40대로 보이는 남자는 가죽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드래곤의 부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 머리끝이 쭈뼛쭈뼛해졌다.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고 나는 그 아저씨와 나란히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 남자는 나에게 등을 보이고 문 쪽을 향해 있었다. 이번에는 로비에 도착할 때까지 엘리베이터가 한 번도 서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호텔 밖으로 나왔다. 다음 테스트를 기다려야만 했다. 아마 지금 이번은 아주 작은 첫 번째 테스트였을 것이다. 그런데 발걸음을 얼마 떼지 않았을 때였다. 잠깐 실례합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서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뒤를 돌아보고 깜짝 놀랐다.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던 가죽 재킷의 남자다. 역시 드래곤의 부하인가? 하지만 남자는 재킷 안에서 금색 경찰 배지를 꺼내 보였다. 신주쿠 경찰서의 사메지마라고 합니다. 잠깐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어라? 경찰이 무슨 일이지? 경찰이 드래곤을 감시하다니? 아니, 이것도 일종의 테스트인가? 만약 드래곤의 부하 중에 경찰이 있다면 내가 비밀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테스트하려는 건지도 모른다. 뭡니까? 나는 가능한 표정을 바꾸지 않고 말했다. 좀 전에 타워 호텔 50층에 계셨죠? 거기서 누구를 만났나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묵고 있다고 해서 갔었는데 오늘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생각난 거짓말로 대충 둘러대었다. 혹시 어떤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들어가려던 도중에 날짜를 잘못 알았다는 걸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혹시 그 경찰이 나를 보았다고 하면 잘못 본 거라고 주장할 생각이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최근 드래곤이라는 남자한테 속는 사람이 많아서요. 형사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뭐라고요? 속다니요? 나는 바로 되물었다. 일종의 도시 전설 같은 거죠. 당신 같은 젊은 사람을 속여서 여러 가지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도시 전설이라고요? 네. 이 원래는 인터넷에서 시작된 모양인데 드래곤이라고 불리는 거리에 우두머리가 있고 그가 후계자를 찾는다고요. 선택받은 후보자에게는 테스트가 부과되고 여기에 합격하면 차기의 드래곤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있어왔던 사기 수법입니다만. 사기 수법이라고요? 네, 예컨대 약이나 타인 명의의 통장처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만한 물건들을 주고받을 때 그 사람을 운반책으로 사용합니다. 경찰이 감시하고 있는지도 이를 통해 확인을 하죠. 운이 좋으면 몇 번쯤 무료 운반책으로 일을 시킵니다. 불쌍하게도 본인은 테스트라고 믿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죠. 물론 위법 행위에 가담한다는 생각도 없고요. 나는 아마도 입을 벌리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진짜 있는 건가요? 네, 타워호텔 50층에 있는 방을 그 사기꾼들이 사용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 같은 젊은이들이 한 10명 정도 드나들었어요. 그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호텔 측에도 협력을 요청해서 감시 카메라도 설치를 해두었으니까요. 당신 진짜 경찰입니까? 그러자 형사는 끄덕였다. 다치카와 역에 당신이 계속 서 있었던 것도 압니다. 당신에게 접근하는 경찰이 있는지 남자가 50층에 서서 감시했을 거예요. 이 당신은 일종의 테스트에 합격한 셈이죠. 어제 내놓은 물건은 가짜였어요. 아마도 가까운 시일에 진짜 비합법 물품을 운반시킬 계획이겠죠. 이것이 그들의 수법이니까요. 쉽게 말해서 어둠의 택배라는 사업이에요. 운반책은 그저 사기당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운임도 받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해주는 거죠.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안 그래요? 발밑이 녹아내리는 심정이었다. 내 기분을 알아챘는지 형사가 말했다. 자, 힘을 내세요. 그들에게 한 방 먹이지 않겠습니까? 한 방 먹이다니요? 소위 다음번 테스트에서 당신을 운반책으로 삼은 놈들을 체포하는 거죠. 근데 저는 당신한테는 죄를 묻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겁니다. 저랑 이야기하시죠. 다른 의미에서 정말 내 운명이 바뀌었다.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 그럼 경찰서로 가시죠.